예, 안녕하세요. 호치민시 한국국제학교 학생 여러분들. 지금부터 2학기 거꾸로 수업을 위한 디딤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수업은 7학년 수업입니다. 10학년 학생들은 아무리 듣고 싶어도 10학년 거를 선택해서 듣는 것이 맞겠죠. 지금 7학년 학생들 지난 시간에는 지도적 정보 읽기 중에서도 지도를 통해서 보는 자연, 환경을 봤었어요. 이번 시간에는 인문 환경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문 환경에서 인문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겠죠? 문은 문화겠죠? 그러니까 인간이 앞에 우리 1학기 때 문화 배웠었잖아요.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생활 양식의 총체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지도에서 나타나는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생활의 모습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인구, 도시, 산업 등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지도에 표현하는 거예요. 지도에다 표현하면 뭐가 좋을까요? 예를 들어서 베트남 인구가 많을까요? 한국 인구가 많을까요? 뭐 이렇게 수치로 또는 도표로 만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인구가 많은 쪽에 사람 얼굴, 사람 모습을 더 많이 이렇게 그려 놓는다던가 한 사람 얼굴당 1000만 명씩 이렇게 해놓게 되면은 지도를 통해서 금방금방 어느 나라의 인구가 더 많은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문 현상에 대한 공간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가 있고요. 그 방법으로서 주제에 따라서 적절한 방법들, 앞으로 한 4가지의 방법이 나올 텐데요. 이 적절한 방법을 표현한 지도를 사용해서 효과적으로 지식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요 그림은요, 10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했던 거예요. 월드 해피니스 리포트니까는 세계 행복 보고서가 되겠네요. 보니까 여기는 요 색깔, 요 노란 색깔은 1점이에요. 반면에 요 파란 색깔, 이 진한 녹색, 여기는 8점이야. 그럼 얼른 보니까 어때요? 여기는 스칸디나비아 반도, 캐나다, 그쵸? 오스트레일리아, 뭐 요쪽에 있는 나라들, 네덜란드랑 요쪽에 있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아주 행복하네요. 브라질 이런 나라들도 행복하고요. 러시아도 꽤 행복하죠? 예, 여기 있는 유럽 국가들 많이 행복하고요. 일본도 뭐 괜찮네요. 안타깝게도 일본하고 한국을 비교하니까 일본 색깔이 더 진하네요. 아마 일본이 한국보다 조금 더 행복한가 봐요. 이렇게 지도에다가 색깔을 표현하게 되면 금방 인간들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도에다가 인문 환경을 표현해 보는 거죠. 자, 어떻게 표현해 볼까요? 첫 번째, 점이나 기호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이게 중국 지도거든요. 중국에 어디에 어떤 자원이 많은지, 어디에 인구가 많이 사는지를 알려면은 아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점을 찍어서 점이 많이 찍힌 데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데고 점이 좀 찍힌 데는 사람들이 적게 사는 데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원을 한번 표현해 볼까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의 주요 공업을 이런 식으로, 자, 여기 보니까 아이론이겠죠? 철강 산업이에요. 그다음에 여기는 화학, 정유, 자동차 이런 것들을 기호로 만들어 놓고 그 기호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보니까 아이가 여기 있네요. 아이. 아, 여기는 철강이 발전한 나라구나. 지역이구나. 여기는 기계가 발달한 지역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방법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런 방법은 이제 점이나 기호를 이용한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 도형을 갖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런 것을 도형 표현도라고 얘기하는데요. 수나 양에 따라서 크기를 달리해서 현상의 위치나 분포를 표현하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미국입니다. 미국의 도시별로 프로스포츠 팀이 얼마나 많은가를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하지만 이런 방법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스포츠팀이 많은 데는 큰 원을 그려놓고 또 스포츠팀이 적은 데는 적은 원을 그려놓게 되면 어디가 많은지 어디가 적은지를 알 수 있겠죠. 자, 한번 이걸 지워볼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조그만 동그라미는 2팀, 5팀이 있는 지역은 큰 원. 그러면 어때요? 로스앤젤레스는 5개가 이상이 있겠구나. 시카고도 5개 이상이 있겠구나. 뉴욕도 5개 이상이 있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반면에 아주 작은 동그라미가 있는 달라스, 피닉스 뭐 이런 데들, 달라스 미식축구가 유명하죠.
달라스 블루스인가요? 시카고 블루스, 달라스 카우즈인가요? 뭐 그럴 거죠. 피닉스, 유타 피닉스인가요? 아무튼 농구 이런 데들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아 어디가 더 많은 팀이 있구나를 금방 알 수가 있겠죠. 이런 것을 도형 표현도 도형을 이용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을 볼까요? 선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선이 가만히 있는 선이 아니라 움직이는 선이에요. 흘러가는 선이다 해서 유선도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자원, 인구 등의 이동을 표현하기에 적합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이동이에요. 자, 흘러가는 선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동하더라. 뭐가? 인구가? 자, 봅시다. 여기 이것은 이제 중국의 인구 이동이에요. 자, 지금 산업이 많이 발달한 곳은 중국에서도 이렇게 바닷길을 따라서 이쪽이 발달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부에서 농사 짓던 사람들이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그것들을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중부에 있었던 사람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어요? 굵은 선이 있고 얇은 선이 있네요. 굵은 선은 여기 20만 명 이상이 이동한 곳. 그 다음에 얇은 선은 3에서 10만 명이 이동하는 현상들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방 보이죠. 아, 여기서 인구가 유출됐고 여기는 인구가 들어왔고 이렇게. 자, 마지막 하나 봅시다. 색깔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명도차를 이용해서 명도라고 하는 것은 명도 투명한 정도가 되겠죠. 여러분들 그 뭐죠? 포토샵 하는 학생들은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명도 조절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 명도차를 있어서 진하고 옅게 그것을 이용해서 지역별 현상의 정도나 수치의 차이를 표현하기에 적합하죠. 우리는 이것을 단계 구분도라고 하는데요. 자, 어디죠? 그렇습니다. 베트남이에요. 자, 베트남에 인구가 어디가 많이 살고 어디가 적게 사는지를 표현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다가 색깔을 입혔어요. 색깔을 입혀서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은 진하게, 그 다음에 사람들이 적게 사는 곳은 약하게 표현을 했죠. 보니까는 이건 아마 그 per square mile, 그러니까 1마일 스퀘어당 사람 수를 나타낸 거고, 이거는 킬로당 사람 수를 나타낸 것인데, 보니까는 요쪽에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특히 호치민시티 이런 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 것이고요. 그쵸? 여기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고, 반면에 중부 이쪽은 인구 밀도가 또 우리가 뭐 사파 이런 북부 쪽 이쪽은 사람들이 적게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주는 미디어 리터러시 등등의 강의로서 수업이 빠지는 학생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